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뭐 이제 재판한다 하면 유동규하고 이화영 재판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화영 쪽에서는 뭐 여성 한 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 여성은 누구냐면요. 쌍방울의 가짜로 직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올려갖고 봉급을 받아먹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진술한 걸 보니까 이 여성 직원이 여직원이 말이죠. 여직원으로 쌍방울에 가짜로 올라와 있는 이 여성이 또 법인 카드를 전부 다 썼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화영이가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힌 내용하고 똑같이 앵무새같이 읊조리고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 여성 뭔가 수상해요. 그 정체가. 야, 이거 그래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뭔가 수상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는요. 지금 유동규 발언은 뭐 재판할 때마다 뭐 굉장히 언론 취재도 많고 또 항상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78억의 이 금액은 700억이잖아요. 700억에서 이제 공통 비용을 빼고 나니까 428억. 그 절반을 이제 이재명 측에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700억을 이거 현찰로 주면 다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700억을 옮기느냐?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당금을 투자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래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 700억을 관리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돈을 넘겨주겠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것은요. 바로 이제 대법원에서 로비하는 거.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거짓말한 거 이거가 이제 대법원에 이제 넘어갔잖아요. 1, 2심에서는 전부 당선 무효형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이 로비를 김만배가 권순일한테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쌍방울에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오늘 처음으로 김만배 유동규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로비가 김만배 오은리가 아니고 쌍방울에서 또 했다는 의혹, 이게 이제 사실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428억 원의 실체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까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법에 걸리지 않게 이재명한테 넘기려고 했다는 이 거창한 참 계획, 대단하죠. 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동규 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이죠. 용인 쪽인데, 자, 용해인 의원이 이 공항에 나가다가 걸렸어요. 한마디로 해서 갑질입니다. 자기 부모님까지 공항 의전실을 이용했다가 걸렸어요. 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절대 못하게 돼 있고 공무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주도로 놀러 가면서 쓴 거예요. 공무 외적으로.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간략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최근에 이건 SBS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해인 의원이요. 자기 부모님하고 배우자 그리고 아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난 9일입니다. 그러니까 14일인가 딱 5일 됐네요. 그런데 사적으로 김포공항 귀빈실을 썼어요. VIP실을. 이 VIP실은요. 이뭐 쓸 수 있는 이제 대상이 쫙 이게 관련 규정에 적혀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공적으로만 쓰게 돼 있는데 이에서 9일 날일 사적으로, 그러니까 9일 날이 지난주 목요일이네요. 사적으로 쓰는 거니까 여행으로 간 거예요. 여행 갈 때 쓴 건데 이 귀빈실은요. 이 관련 규정에 의하면은 반드시 공무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가 있어요. 이 두 규정에 의해서 공무수행만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제주도로 놀러 가면서 그것도 부모님은요 여 귀빈실을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SBS 단독 보도하고 난리를 치니까 해명하기를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썼는데 신청서 양식의 공무의 사용이라고 표시를 했다. 그리고 별도 안내가 없었고 별도 안내도 없이 그냥 승인이 왔다. 그래서 이용했을 뿐이다. 자, 그래서 당연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공사 측에서는요 그날 의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관리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SBS 취재가 들어가니까 이제 공무의 사유이잖아요. 그래서 공항 라운지 이용 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이 공항 측에서는 안내를 해줬고, 그리고 용해인 측에서는 즉시 납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항 기밀 사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흔히 좀 끝발도 있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 규정에 맞지 않게요. 그동안에도 많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용해인 의원이 걸려들었네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유동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요, 오늘 재판 중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김용 재판에서 유동규가 이제 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김용 측에서 반대 신문을 했어요. 근데 김용 측하고 유동규 측하고 이제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재판장이 이걸 말린이라고 진땀을 뺐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이거 진풍경이네요. 예. 자, 그래서 이 김용규 등을 달래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서로 설전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변론 시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장이 이거를 말년이라고 애를 먹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요, 뭐 별로 꼭 여러분들께서 아실 내용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별도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요, 이 대법관 로비에 쌍방울에서 개입했다라는 의혹 처음으로 나왔는데, 오늘 그 유동규가 직접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니들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이러한 얘기를 김만배로부터 들어가지고 바로 정진상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정진상이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알았느냐 깜짝 놀라면서 로비를 누게 했냐고 물으니까 이 정진상은요, 김만배다 해서 김만배가 대단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쌍방울에서 로비했다, 이 얘기를 이제 유동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쌍방울 관련 의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쌍방울 관계자는요, 이 동아일보 취재 보도를 보면은 금시초문이고 이거는 유동규의 일반적 주장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규 측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별도로 취재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억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8억 원이 이제 김용한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20억 원과 관련해서 유동규는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무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김용 측에서 오늘 이 유동규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 정도는 뭐 이 무죄 판결이 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김만배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요, 또 오늘 유동규가 진술하는 내용을 두고서 신빙성을 가지고서도 또 이 논란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는요, 대장동 사업자 내정 대가로 김만배 지분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원을 받기로 했다, 요거를 오늘 또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을 위해서 절반을 쓰겠다는 거하고 이 절반은 유동규한테 주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 아니냐, 어떤 게 맞냐, 이렇게 김용 측에서 따져 물었어요, 유동규한테.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이재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유동규다, 이렇게 이름을 통칭하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뉴시스에서만 현재로서는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총 배당금이 7억인데 이 배당금 7억 중에서 이제 경비를 빼고 나머지가 428억이잖아요. 이 돈을 나눠 먹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억 700억 원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잖아요. 이 배당금을 어떻게 옮겨서 말하자면 이재명 측에 넘기느냐, 이걸 가지고 궁리한 끝에 별도 회사를 설립해서 여기에 배당금을 갖다가 투자금으로 집어넣는 이런 안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새로운 이 회사를 설립해서 700원을 빼가는 거, 요거는 김용하고
그리고 정진상으로부터 사전에 허락까지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집요하게 이 700억 원을 빼가려고 난리를 쳤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김용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이 질문을 했냐면요. 배당금과 관련해서 유동규 회사 지분을 지금 이게 유동규가 이 회사 지분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동규가 배당금을 받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앞으로 설립할 회사였고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고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는요. 이 증인 즉 유동규가 배당금을 증인이 설립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용 정진상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았던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동규가 맞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요. 또 저수지를 옮기는 부분은 윗분들 허락을 다 받고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수지다 일단 700억을 옮기고 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옮길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옮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 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진상이가 얘기한 바 있잖아요. 김만배한테. 김만배가 돈을 준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묻어주겠다. 저수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러한 정치자금, 불법 자금이 모이는 곳이 저수지. 일종의 비자금 이 보관소가 저수지인 거죠. 그러면서요. 유동규는요. 이 배당금 분배에 대해서 이재명의 이름을 넣을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3분의 1씩 보유하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름이 나온 거고 이재명 이름은 안 나온 거다. 이재명한테 들어가면 다 걸려서 영창 가니까 말이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불법의 소지를 없애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궁리를 한 것이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여기에 계신 김용도 이거를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까지 밝혔어요. 예. 그리고 또 이 뭘 얘기했느냐? 대장동 사업이 진행된 당시에 김만배를 사실상 사업자로 내정하는 구체적인 얘기도 했다. 그리고 김만배가 이재명이를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이 도왔다. 이런 취지의 증언도 오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용은 오늘 재판에서도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보통 뻔뻔한 사람이 아니네요. 예,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화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화영, 이 뇌물이잖아요. 이화영 한 3억 2천여만 원 뇌물 쌍방울로부터 받았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받았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또 이게 들켰어요. 자, 그래서 한 4억여 원이 정치자금 뇌물 이 위반 혐의로 이제 이화영에게 기소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재판에서는 말이죠. 49살쯤 되는 여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쌍방울에서 이화영한테 준 카드를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는 이 법인카드 나온 것도 모르고 어떻게 쓴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여성 증인 자기가 혼자 알아서 다 했다. 그러니까 죄가 있더라도 혼자 뒤집어 쓰겠다는 겁니다. 이화영이가 죄 있다 소리는 절대 안 하려고. 즉 이화영이 방탄망으로 지금 이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대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이랑 다 이게 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화영이가 이거는 전혀 모른다.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웃기는 게 말이죠. 그러면은 쌍방울에 이 가짜 직원으로 등록했잖아요. 이거는 이화영이가 이 사람 이름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째 이 여자가 또 이 결혼도 안 했대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수상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총대를 딱 메고 전부 다 그 이화영이는 모른다. 자기가 혼자 다 알아서 했다. 이러면서 말이죠. 법인카드는 언론에 나면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법인카드를 안 썼는데 또 봉급은 계속해서 쌍방울로부터 받아 먹었어요. 이거 여러 가지로 수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 여성이 증인한 내용들이 뭔가 수상합니다. 이 수상한 내용을 제가 이 여성 증인이 밝힌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평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요. 쌍방울 법인카드는 이화영이 아니고 본인이 쓴 거다. 그리고 모두 이 본인 비용 그러니까 이화영의 집으로 들어가는 배달된 음식 비용 이거는요 마치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그 집으로 배달되는 비용을 배모 씨 비서관이
그야말로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납한 거하고 이 여자가 이화영이와 관련된 집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가 갖고 있는 쌍방울 법인카드로 대용한 거하고 똑같아요. 전법이 수사파 이 사용 이 방법이 기가 막히죠. 예. 그러면서 모두 본인이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를 했는데 이화영이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카드를 받은 것도 쌍방울의 방용철 부회장한테 직접 받았고 이화영이는 이렇게 받았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방용철 부회장은 이거 쌍방울 법인카드 줬다라고 하는 거 이화영이가 다 안다라고 법정에서 밝혔잖아요. 이게 그리고 쌍방울 부회장한테까지 법인카드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화영의 관계가 이게 특별한 관계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부회장한테 직접 받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보고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이재명이가 정진사이가 아는 거 한 거 하나도 몰랐다는 거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부인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여성은요 1990년대 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대요. 그러니까 뭐 90년대부터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 정도로 일을 했나 보죠. 자 그러면서 이화영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화영이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폐업하니까 2019년도 5월부터 쌍방울그룹에 이름만 올리고 월급을 받아 챙겼어요. 예, 그러니까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됐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오늘 이 여성한테요. 이화영의 서울 자택에서 주문한 배달 음식 비용 그리고 이화영 가족의 제주 여행 렌트카 임대 내역 그다음에 이화영 자택으로 배달되는 TV,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1,000만 원 이상의 고가 가전제품 구개 내역 그리고 이화영 차량 수리비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뭐라고 이 증언 진술을 했느냐면 암으로 투병한 내가 이 병력이 있다. 이걸 밝히면서 당시 이화영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다. 내게는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대신 결제하거나 또는 이화영 부지사 또는 이화영 가족을 위해서 썼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암까지도 지금 이화영이가 전부 다 치료해 줬어요. 물론 인도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유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뭐 남여성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런데 오늘 증언하는 내용, 이게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게 범상치 않은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요, 검찰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자 킨텍스 대표이사를 지낸 고위 공무원이 직업도 없는 대학원생인 증인에게 이것도 수상해요. 직업도 없는 대학원생이에요. 이 사람한테 카드를 받아서 썼다는 것이냐 또 물었는데 대신 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돌려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또 현금은 또 이화영한테 법인카드 쓰고 이화한테 또 그 대신 현금을 또 받는데요. 이게 수상해요. 그래서 쌍방울에서 왜 증인을 채용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느냐 이렇게 검찰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내 정치적인 커리어 그다음에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다. 지수진의 정치적인 커리어하고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화영 밑에서 일했는데 그러면서요. 일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또 이건 인정해요. 나는 일을 원했지만 쌍방울그룹이 시키지 않았다. 아니 이화영이가 갔다가 허위로 이름만 올려놓고 봉급 주려고. 그러니까 이 여성의 생활비를 대주려고 그렇죠? 생활비를 대주려고 이화영이가 지도는 안 쓰고 생활비를 대주려고 쌍방울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그 봉급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뭔가 특이하고 수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상한 부분. 이화영하고 그다음에 이 여성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나란히 제우스 투자조합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와 있어요. 자 이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직접 투자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여성 증인이 본인이 700만 원을 투자했고 3천만 원을 채워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검찰은요 이거는 본인이 산 게 아니니까 뭘 샀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냐 거짓말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검찰에서 이 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불거진 뒤에는 증인이 쓰던 법인카드를 쌍방울에서 회수했는데 2019년도 5월부터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서 지급된 월급 2022년 8월까지 무려 3년입니다. 이거 월급은 지급됐다. 그런데 법인카드는 문제가 되고 허위 급여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그대로 월급을 받아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챙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또 이 검찰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박용철 부회장한테 카드를 직접 받았고 이화영에게는 고마운 마음에 수원 영통구하고 서울 마포구 등지의 의원 진료비, 약값을 대신 결제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개인적인 일인데도 그렇게 동행까지 해서 결제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했는데 별도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재판부가 나서서 직접 증인신문을 했어요. 예, 공판이 다 끝나는 말미에 뭐라고 증인신문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즉 이화영이가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번거롭게 할 우려가 있으면 연락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증인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화영한테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면세품에서 화장품을 사달라고까지 부탁을 했느냐? 이거는 다른 여성에게 부탁하기도 까다로운 이 메이크업 제품인데 이거를 굳이 이화영한테까지 구해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 수상하다. 재판부가 그렇게 의혹을 갖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관련 내용들을 모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